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스토리텔링?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 무슨 의미일까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요? 근데 예전에 이제 스펙 중심의 채용이 아니고 이제는 스토리 중심의 채용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좋은 학교, 좋은 학점, 좋은 토익까지 좋은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일을 잘한다는 공식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스스로가 그런 스펙적인 평가보다는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는 걸 보겠다. 그게 어려운 단어로 역량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역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장점 이런 거라고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IMF 때 나왔던 단어예요. 좀 오래된 단어거든요. 좋아요. 근데 그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업은 뭘 원하느냐? 그래서 스펙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스토리적인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물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량을 점검해서 과거 경험을 자기소개서 적어라.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얘기해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과거를 캐물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증명하기 위한 게 스토리텔링인데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사전에 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스토리텔링이 뭘까?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첫 번째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스타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타 기법. 스타 기법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요. 그 장점이 스타 기법이 좀 오버돼 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마케팅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겁니다. 이렇게 적는 게 굉장히 자소서나 면접에서 공식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공식 좀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일단은 이런 공식 자체가 한 4, 5년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사 담당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 공식 자체다 보니까 이걸 매 질문마다 다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하나의 항목 적고 예를 들어서 기본 항목 돼 있어도 성장 관점 적고 지원 분야 연결하고 뭐 하나 적 장점 하나 적고 지원 분야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하나 적고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자소서의 질문 끝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 심사하거나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서류 심사나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도 알아 임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연결고리가 조금은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할 때 신제품 런칭할 때 이런 장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대부분은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넘버 1 기업이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연결해 버린다는 거.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은 적혀져 있죠. 적혀져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그 나머지 자세한 거는 핵심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그 상대방이 느끼고 마음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게끔 만드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 기법 오히려 조금 생각하면 내려놓는 게 어쩔까요? 그래서 저는 스타 기법을 과감하게 버려라고 합니다. 버리라고. 그럼 뭐야? 그러면 전체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연결고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는 왜 문제가 뭐냐면 여러 문단 계속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독이 된다. 예를 들어서 면접 가서도 하나 질문하고 그래서 마케팅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경험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분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여러 자소서도 여러 질문이 있으면 한두 질문에만 연결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좋아. 이 고차원적인 스토리텔링을 대표적인 건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친구 보여줍니다. 초상권이 이거 저작권 침해입니까?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랄까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울랄라 세션. 그죠? 잘 아시죠? 좀 오래됐지만 이 친구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울랄라 세션이 1위를 차지합니다. 1위. 그죠? 이 사람이 우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보다 유명한 2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2위를 누가 했느냐? 2위가 솔직히 말해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2위가 1위보다 더 유명한 친구입니다. 뭐 버스커입니다. 버스커. 그래서 버스커 2위 했는데 실제 보면 뭐랄까 노래 한 곡 때문에 벚꽃 엔딩 때문에 저게
저게 2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벚꽃 엔딩과 상백을 이루는 노래가 있죠. 뭐 여수만 바다. 그래서 제가 여수를 한 2박 3일 갔다 왔는데 한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 근데 그게 이제 다 카운팅 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조금 다른 얘기 새길로 스토리텔링과 좀 다르지만 이 벚꽃 엔딩은 굉장히 감미로운 사랑 노래는 아니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뭐 벚꽃 필 때마다 연인들이 손잡고 다니면서 벚꽃 엔딩을 썼는데 이 벚꽃 엔딩은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아니고요. 솔직히 가장 비슷한 노래는 10cm의 봄이 좋냐. 엄밀해서 저주성입니다. 저주성.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진짜 저주성이었어요. 왜냐면 장범준 씨가 고등학교 때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연인들을 손잡고 데이트할 때 자기는 솔로였거든요. 그래서 벚꽃 밑에 데이트하는 걸 꼬라지를 보기 싫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벚꽃 엔딩입니다. 벚꽃이 빨리 져라. 연인들 보기 싫다. 이런 노래입니다.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그죠? 실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딴 데로 샀네요. 좋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당시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장 최종 결승전에서 누가 만나냐? 울랄라 세션과 버스커버스 두 팀이 만납니다. 그 두 팀 중에 그때 당시에 누가 음악성 상업성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도 전문가도 미안하지만 울랄라 세션이 아니고요. 버스커버스커를 좋아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버스커버스커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웃기게 아이러니하게 우승은 울랄라 세션이 합니다. 왜 했을 것 같아요? 울랄라 세션? 왜 했을까요? 음악이 좋아서? 근데 음악적인 요소도 일부가 있겠지만 이제 왜 했냐면 여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죠.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아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돼서 아쉽지만 그 친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방송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계속 아파하는 모습, 병원 가는 모습이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투표를 해버린다는 거. 좋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고 했던 거 혹시? 근데 잘 생각해요. 방송 속에서 이 친구가 아파하고 병원 가는 모습만 나왔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부릅니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적 있나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했다는 거.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정말 고차원적인 스토리텔링은 스타 기법이 아니고 이겁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좋아요. 이 뭐냐면 엄밀히 와서 이거는 뭐냐면 스타 기법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장점이 됐고 최근 어떤 경험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내가 되게 지원할 마케팅이 어떻게 기여할 겁니다라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오히려 스토리텔링의 기본 조금 고차원적인 방식은 이런 경험에서 이런 노력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라고만 적더라도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그걸 보고 상상하게 된다는 거. 이 친구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 품질 관리 잘하겠네.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추상적인 연결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걸 연결하다 보면 직무를 모른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시라고요. 연결 안 되는 부분은 연결 안 해도 좋고요. 실제 연결 안 되는 거 연결 안 해도 좋고 그냥 장점으로 마무리 하시더라도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그걸 보고 상상한다는 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공통 영향적인 측면을 내가 만약에 과대표해서 남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를 가지고 회계 파트 어거지로 연결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왜? 진짜 직무 모른다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좀 생각하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친절하게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다. 버린다. 근데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전체 자소서가 여러 질문이 있으면 한두 질문에만 그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좀 직무에 타겟팅해서 쓰라는 거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 전체 여러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한두 질문에만 그걸 연결한다면 나머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뭐냐면 유명한 음식점이나 식당 가면 뭐요? 굉장히 우리 음식점 맛있다고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음식점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가마솥에 있는 흑백 사진을 그냥 붙여놨어요. 하나만.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어있는 데는 오히려 신뢰 안 한다는 거.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걸 저 생각하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이 여러분의 다양한 서류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답변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식상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차원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강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결론은 스토리텔링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스타 기법이 아니고 버리는 거다.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오. 여러분들의 면접이나 자소서가 너무 친절하게 스타 기법으로 되어 있다.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스토리텔링 어렵지만 해보자고요.